안녕하세요. 5분으로 끝내는 문해의 문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20분으로 끝나는 문장 성분을 다뤄서 7가지 성분을 다 같이 다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영상을 올렸고, 또 그러기에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심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 국어 문법 영상을 보시고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주어는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바로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요, 문장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 상태나 성질이나 정체 밝힘 등의 대상이 언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가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주어의 개념이고요. 항상 언어가 그렇듯 예시를 봐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민수가 운동장에서 놉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것이 막걸리입니다. 자, 이렇게 세 문장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무엇이 주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아무래도 워낙 공부를 이른 나이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주어를 뭔지 아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면은 민수가, 하늘이, 이것이 이렇게 이 성분들이 주어가 되겠죠. 보면은요, 민수가 운동장에서 놉니다 해서 서술어를 볼까요? 자, 노는 주체는 뭐가 될까요? 민수가 되죠. 그래서 민수를 주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팔았습니다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말하는 형용사잖아요.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죠?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걸리입니다는 이게 우리가 동사라던가 형용사가 항상 용언에서 쓰이는데 그 외에 제외하고 그 체언에 이다가 붙으면은 서술어로 쓰일 수가 있어서 서술격 조사가 붙은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의 서술격 조사의 기능은 정체를 밝혀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정체를 정의해 주잖아요. 그래서 막걸리인 것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가가 주격조사로 이 문장에서 쓰여서 주어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주격조사 배우실 때 이 가 말고 다른 것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가 있냐면요, 높임의 주격조사라고 해서 깨서가 있고 단체명이나 기관의 뒤에 붙는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장에서 주격조사는 이, 가, 깨서, 에서를 인정합니다. 은느는 보조사예요. 그 부분을 부분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주어 부분이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볼게요. 형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형님께서라고 높임의 주격조사가 되어 있네요. 높임의 주격조사는요, 보통은 서술어가 높이기 때문에 높임의 주격조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서술어를 볼까요? 선물을 주셨습니다는 주시었습니다잖아요. 그래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자연스럽게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깨서를 써야 되는 건가요? 이 가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가를 써도요, 딱히 높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어 문장은 서술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서술어에 이미 시가 결합돼 있으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형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주셨습니다에 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깨서를 쓰지 않고 이를 써도 뭐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대하는 의미를 여전히 갖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형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를 보면 여기선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깨서만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적절하지 못한 높임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에서를 볼게요. 에서도 주격조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에서는 좀 쓰일 수 있는 게 이 가만큼 넓지가 않아요. 기관이라던가 단체 등 인간 집단을 뜻하는 명사 뒤에서 그것이 주어임을 나타내는데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군청에서 위문품을 전달해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자, 이때는 군청과 우리 학교라는 명사가 주어가 되도록 에서가 주격조사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가를 써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군청이 위문품을 전달해 왔어요. 우리 학교가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굉장히 생략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가 뒤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조사가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되고 보조사만 나오더라도 주어의 기능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볼게요. 우리 이사 갔어 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가를 생략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구어라고 하거든요. 일상에서 말하는 말 언어를 구어라고 하고 문자로 쓰는 텍스트를 이제 문어라고 하는데 구어에서는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 밥 먹었어? 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전혀 의미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격조사는 구어에서 굉장히 많이 생략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출장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보조사 은느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보조사 은느니 굉장히 주격조사 이 가만큼 주어의 자리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주격조사가 생략되고 은는이 나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만이 민우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해수라는 게 주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조사가 나오고 주격조사 이가 나와서 이 보조사와 주격조사의 결합으로 주어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해수만 민우를 사랑한다 해서 해수라는 주체에 뒤에 이제 보조사만 나오고 주격조사는 없죠. 이런 경우도 역시 주어로서 기능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수만은 민우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제 많은 한정이고 은는 대조나 강조를 뜻하는 보조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과 은이 결합해서 쓰였지만 선생님 주격조사 없네요. 네, 주격조사 없이도 이렇게 보조사가 결합돼서 의미를 덧붙여주면서 주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심화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보조사 가인데요. 우리가 이 가가 워낙 주격조사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가가 붙으면 이게 주어인가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조사 가 같은 경우는 가가 주격조사로도 쓰이지만 보조사로서도 의미 기능을 해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바로 볼게요. 원래가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다. 봄인데도 꽃이 피지가 않는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어 단어는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4개의 문장을 보시면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원래 가가 나오고 뒤에 사람 은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은느는 보조사고 가는 주격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원래 가가 주어겠네요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서술어가 의미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뒤에 서술어를 가면 동물이다가 나오죠. 자, 이다가 나오면 그 대상의 정체를 밝혀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동물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동물이라는 거예요? 원래라는 거는 영어로 따지면 오리지널리를 뜻하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동물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여기서 이 가가 생략되고 보조사 은이 나왔고
원래 가 같은 경우는 이게 가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 가가 부사에 붙어서 의미를 강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봄인데도 꽃이 피지가 않는다. 이 같은 경우는 쉽죠. 앞에 있는 꽃이 당연히 주어가 되고요. 피지 가는 여기서 이제 지 다음에 가가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앞에 지가 오면은 그때 가가 많이 결합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꼬치가 당연히 주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안 와요 라고 부정의 말이 나오면 앞에 보조사 가가 많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 쉽지가 당연히 주어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당연히 주어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 단어는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굉장히 쉽죠? 한국어 단어가 당연히 주어가 되고 이때 주격조사가 생략되고 보조사 는이 대신 온 것일 뿐이고, 당연히 주어는 한국어 단어는 여기까지가 주어고, 외워지지가 않아요에서 이제 부정의 말 앞에 강조의 보조사 가가 왔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 문법에서는 주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 무시하고, 가가 주격조사의 기능도 같지만 부정의 뜻이라던가 부사 뒤에서 붙을 때는 이때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보조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어는 그 문장에서 주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해놓으시면은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